네,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경상고 선풀이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운동장은 넓다, 넓다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한라산은 높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높다, 낮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2번도 틀렸고, 자, 3번에 파이는 유리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거는 3.14 뭐식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파이는 대표적인 무리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즉 얘는 명제이긴 명제시지만은 얘는 거짓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4번의 큰 수다라고 하는 것도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2026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100억 입장에서 보면은 2026은 그렇게 큰 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가깝다라고 하는 5번에 가까운 수, 이런 가깝다라고 하는 것도 명확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조건인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번의 조건. 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의 값에 따라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x가 들어간 거는 2번이 될 거고, 그럼 2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x의 값이 만약에 루트 3이 돼버리면은 얘는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x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3i예요 라고 적게 되면 얘는 우리가 허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x의 값에 따라서 이제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으니 2번이 조건이 되는 식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자면은, 많은 학생들이 x만 보이면 다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일 경우에는 항상 참인 명제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항등식일 경우에는 명제가 조건이 아니라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리를 조금 해놓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다음 함수가 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걸 말한다? 함수는 x의 값 하나에 x의 값 한 개에 뭐가 된다? y의 값 한 개로 무엇이 되는 관계가 된다? 대응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함수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은, 함수가 아닌 것은, 자, 쌤이 예로 하나를 들어줄게. 자, x의 이제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자, x의 집합 원소를 1, 2, 3이라고 해보고, 자, 이제 y의 집합의 원소를 쌤이 4, 5, 6, 7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이라는 애는 4로 가고 2라고 하는 애는 7로 갔어. 근데 3이라고 하는 애가 5랑 6 중에 하나를 선택을 안 한 거야. 그러면 이런 애들, 3이 이제 y의 값에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함수가 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1은 2로 갔고 3은 6으로 갔고 4도 6으로 갔는데 2가 아무데도 안 갔기 때문에 기억이 함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 자, 똑같은 경우로는 이런 게 있어. 자, 다른 경우로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비어있는 이 3이라고 하는 애가 4로 갔고 한 개는 또 6으로 간 거야. 그럼 3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어떻게 했다? 우리는 x의 값 한 개는 y 값 한 개로만 대응이 돼야 되는데 3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두 개로 대응이 되다 보니까는 요런 애들도 무엇이 안 된다? 함수가 되지 않아. 그러면 미음 보시면은 1은 2로 갔고 2는 4로 갔어. 근데 2가 또 6으로 갔네? 그럼 2라고 하는 애가 지금 두 개를 선택을 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함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4번에
유리식을 바르게 계산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럼 유리식을 더할 때에는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러면 분자, 분모를 서로 곱해주시면 x 더하기 2가 이제 분모로 올 거고,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은 x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x를 곱해주시면은 분자는 x만 남고, 더하기 x분의 2는 x 더하기 2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x 더하기 2를 곱해주시면은 얘는 2 곱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를 계산만 해주시면은 분모는 x 더하기 2가 될 거고, 분자는 3x에 더하기 얼마 4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정답이 4번. 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서 우리 처음에 A는 양수고 B가 양수다라는 거 일단 먼저 체크를 해줄 거고, 절대 부등식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A가 얼마 양수다라고 했으니까는 봐봐. 얘네 4a 똑같아. 근데 뒤에다가 양수인 3을 더했어. 그러면 당연히 양수 더하기 3이고 얘는 양수 그대로니까는 1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이제 틀렸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야. 얘가 2a가 있는데 좌변에는 1만큼을 하나를 빼줬어. 그러면 당연히 우변이 더 큰 값이 될 거니까는 2번도 틀렸는 거. 자, 3번 보시면은 제곱을 했어. a를 제곱하면 양수고, 양수 곱하기 양수하면 양수야. 그 다음에 b제곱도 양수야. 양수끼리 다 더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근데 크거나 같은데 얘는 다 양수 0보다 크다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 방향이 크다가 돼야 되는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어. 자, 4번 문제. 자, 4번 선택지 보시면은 a 더하기 b는 2루트 ab다. 너무나 유명한 이제 식이 될 거고, 이 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산술기하평균을 우리가 한번 정리만 한다면, 자, 얘는 a 더하기 b 요거에다가 2로 나누었는 값은 항상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좌변에 있는 애를 산술평균, 우변에 있는 애를 기하평균. 그때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양변에 우리가 2를 곱해주시게 되면은 2 루트 ab라고 쓸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우리 여기에다가 뭐까지 알아야 된다. 등호 성립 조건도 꼭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무엇이 성립한다? 등호도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은 산술기하 평균에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4번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배웠으니 얘는 A분의 B 양수고 B분의 A 양수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주시게 되면은 B분의 A에다가 더하기 자, 얘는 a분의 b에다가 플러스 b분의 a를 해주시면은 항상 그거나 같다. 이 루트에다가 얼마가 된다?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그럼 얘가 1이기 때문에 따라서 a분의 b라고 하는 거에다가 더하기 b분의 a는 늘 1,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도 꼭 적읍시다.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b는 무엇이 돼야 된다? b분의 a일 때 등호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6번 넘어가 주시면 합성함수의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계산만 조금 하면 되겠네요. 자, f 합성 g의 3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f 합성 g의 3은 f의 g의 3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g에다가 3 넣게 되면은 빵이 되네. 그러면 f의 0의 값이 우리가 찾는 애가 될 거고, f0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g 합성 f의 3의 값도 우리가 찾아본다면, 자, g 합성 3은 얼마가 된다? g의 f3이 될 거고, 자, f3의 값은 30원 넣게 되면 8이 될 거고, 그러면 g의 8의 값을 찾는 게 되겠다. 자, g에다 8 넣게 되면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 나온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 f 합성 g, h에다가 합성 g를 해놨는데, 거기에 3을 대입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이기 때문에 f를 맨 나중에 합성을 해줄 거고, 우선적으로 h 합성 g를 먼저 한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h 합성 g의 3 먼저 찾아볼게. 자, h 합성 g의 3은 여기에 h 합성 g가 나와 있기 때문에 3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h 합성 g의 3의 값은 얘는 0이 나오는 거야. 자, 3 대입하면 0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는 거는 F0의 값을 찾는 거고 F0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걸 알고 있네. 자, 따라서 우리가 결국 찾는 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 얼마? GF3의 값이 마이너스 5였으니까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1 계산해 주시면은 정답이 3인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7번 보시면 두 무리식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가 무리식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루트 안에 a라고 하는 식이 있다.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어. a라고 하는 애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루트 9-x의 제곱의 값이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9-x 제곱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루트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되어야 돼.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 우리는 일단은 분모의 값인 루트 x 더하기 1이 무엇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더하기 1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만 해야 된다. 자, x 더하기 1이 0이 돼버리면은 분모가 0 되니까는 안 되겠다. 이때 우리가 x의 범위를 찾아주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x가 3 이상,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얘네 둘의 공통범위를 찍어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x가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이때 우리가 구하는 정수 x라고 하는 애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2번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에 이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2차 함수, 2차식이 있고 얘가 0이라고 하는 이제 x축이 있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라고 하는 애가 x축보다 항상 밑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볼록한 애가 돼야 되겠지. 그럼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k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일단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자, k가 음수면은 잘 봐. 그러면 x제곱에 플러스 2의 k-1의 x 마이너스 4의 k-1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야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해야 최종적으로 음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이 그래프가 누구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판별식이 얼마보다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은 k-1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4의 k-1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1로 묶어서 풀자. 그럼 k-1에 k-1 하나 남고 더하기 4니까는 k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k가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7번이랑 똑같아. 잘 봐. 자, 지금 여기 있는 k가 음수다, 0보다 작다라는 것과 여기 있는 이 범위, 이 두 가지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공통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k가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러면 이때 정수 k를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가능한 k의 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그때 k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는 소리니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최대값이 되어야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 더하기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9번. 자, 9번. 어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명제가 거짓이 돼야 된대. 그러면 명제가 거짓이 되려고 하면은 이 명제에 부정이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야. 그치? 자, 명제의 부정을 한번 써본다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5k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명제가 지금 거짓이었기 때문에 부정의 값은 참이 되겠지. 자,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2차 부등식 얘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좌변에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은, 아, 얘도 선생님 또 아래로 블록이에요. 그렇지,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기 위해서는 얘네 둘의 교점이 없대. 아, 교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러면 또 아까 8번처럼 뭐가 있다?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써보시면은 k제곱 마이너스 5k라고 하는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 자,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는 k가 크고 누구보다는 작다? 5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0에서 5까지 있는 모든 정수의 k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는 정수 k라고 하는 애는 어떤 게 된다? 1, 2, 3, 4까지가 되는 거야. 이때 k의 최대값은 그러면 제일 큰 값인 4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0번 문제로 가볼게. 자, 10번에 보시면은 x는 3보다 클 때 다음 이 식의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보시면은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64가 되는 거고, 나는 이 식의 무엇을 알고 싶다? 최소값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건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아, 얘가 산술기하 평균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내가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x-3에 플러스 얘는 x-3분의 얼마가 된다? 64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없던 무슨 값이 생겼다? 3의 값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뒤에 플러스 3만큼 더해 주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x-3에다가 더하기 x-3분의 64 이 값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x-3 당연히 양수의 값이고 x-3분의 64 당연히 양수야. 그럼 양수 두 개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지. 어차피 3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고정된 값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픽스돼 있는 값이야. 결국 우리 앞에 있는 파란색으로 지금 네모쳤는 이 박스가 최소값이 나와야 전체 값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우리는 최소값을 한번 찾아볼게. 자, 산술 기하 평균을 한번 써보신다면은 얘는 x-3에다가 더하기 x-3분의 64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x-3이랑 x-3분의 64를 곱한 거 64. 자, 그럼 얘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얼마의 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 2 곱하기 8이니까 1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저 식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16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이랑 똑같다. 3을 더한 값인 1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아직 안 찾은 거는 무엇을 안 찾았어요? x는 a에서 최소를 가진대. 그럼 이 a 값은 어떻게 찾는 거다? 자, 위에 파란색으로 네모쳤는 요 식에서 한 번만 더 볼게. 자,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서 절대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등호 성립 조건을 빼먹으면 안 된다, 그치? 자,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x-3은 x-3분의 6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양변에 x-3을 곱해줄게. 그러면 얘는 x-3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이거의 값은 64. 자, 결국 그러면 우리가 제곱해서 64 나오는 거는 얼마가 있다? 8이거나 마이너스 8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x의 값이 11이 되면은 8이 될 거고, x의 값이 얼마가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64가 돼. 이때 우리는 처음에 x는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x의 값은 11일 때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올 거고, 이때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이 11인 거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a의 값은 11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19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30이 되더라 라고 해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1번 문제로 갈 거야. 자, 11번 문제 일단 풀기 전에 P의 조건 P는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Q도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R은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P의 진리집합이 누구의 진리집합에 Q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니까는 필요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대가 돼야 되겠지. 자, 필요조건. P가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R의 진리집합이 누구의 진리집합에 P의 진리집합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여기 P가 Q의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거. 두 번째는 R이 P의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거. 자, 그럼 1번 케이스랑 2번 케이스를 각각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케이스. 자, 수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P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P가 한 개 더 있죠? 어떤 거?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있어. 자, 이렇게 생긴 애가 P가 돼. 근데 P는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Q라고 하는 애가 지금 X는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P를 다 먹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겨먹는 범위가 누구를 다 먹게 되는 거다. P를 다 먹을 수가 있고 지금 보라색으로 지금 쳐놨는 애가 Q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님 A라고 하는 애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자,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선택해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에 P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니까 이 조건에서는 등호를 넣으면 안 되겠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우리가 한번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누구를 그린다. P 먼저 그려볼게. 마이너스 1부터 P라고 하는 애는 얼마까지? 2까지. 자, 마찬가지로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번에는 누가? R이라는 게 P에 뭘로 들어와야 돼? 부분집합으로 들어와줘야 돼. 그러면 쌤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R의 범위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요점에 B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때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에서부터 6까지에 있는 요 범위는 누가 된다? R은 범위가 들어가지만은 2에서부터 6까지 요 범위는 요 지금 B금 쳐놨는 요 부분은 P의 원소는 될 수가 없는 거지. P의 원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내가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 어딘가에 B라고 하는 애를 찍었을 경우에는 2번에 있는 이 조건이 만족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라고 하는 애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된다?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범위 6 오른쪽에 B가 위치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공통범위로 B가 잡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선생님 답은 B라고 하는 애는 누구보다 6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등호 조건 등호를 붙이냐 안 붙이냐를 따져볼 건데 자 6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니까 6부터 시작인 거고 B도 마찬가지로 B부터 시작이다 보니까는 B가 6이 되어도 이제 둘 다 6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B-A의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애는 무조건 제일 작은 걸 선택을 하면 되고 A라고 하는 건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렇다는 거는 또 여기에서 봐봐. A랑 B는 정수다라는 조건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라고 하는 애는 지금 B 빼기 A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앞에 있는 B라고 하는 애는 제일 작은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고 A라고 하는 애는 뭐가 된다? 제일 큰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거야. 따라서 B의 최소값은 6이 되는 거고 빼기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2가 A의 최대값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둘이 계산해 주시면 8의 값이 8이라는 요 값이 뭐가 된다? 최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이제는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12번.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A는 1이 아니다에 대해서 집합 X가 있는데 X를 뭘로 한대? 자, 요런 거 체크 잘해야 돼. X를 정의역으로 한대. 그러면 두 함수 fx랑 gx가 서로 어떻대? 같다라는 걸 성립을 한대. 즉, 우리가 그럼 얘가 같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f에다가 얼마를 넣는 값, a를 넣는 값과 g에다가 a를 넣는 값이 서로 같은 거고
f에 마이너스 1을 넣는 f에 마이너스 1이 아니네.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값과 g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는 값이 서로 같은 거고, 자, f에다가 1을 넣는 값과 g에 1을 넣는 값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맨 위에는 a가 있으니까는 조금 뒤에 볼 거고, 우리가 두 번째 거부터 보자. f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f에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g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m에 마이너스 2n 더 빼기 11 요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f에다가 이번에 1을 집어넣자. f에다 1 집어넣으면 4가 될 거고, g에 1 집어넣으면 m 플러스 n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 둘이를 우리가 이 두 식을 연립을 시킨다 하자. 자, 그러면 이 연립 결과는 쌤이 지금 적어줄게. 자, 연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m의 값이 6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n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9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fa는 ga라고 했으니까 a 자리에 fx에다 a를 대입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이 될 거고, g에다가도 a를 집어넣게 되면은 m 자리에 6 넣으면서 쌤이 적을게. 6a 제곱 플러스 9a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자, 따라서 우리는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걸, 12는 0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얘를 우리가 조리제법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혹은 자, a 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 넣어도 0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시켜보면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또 뭐 하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상수한끼리 곱해 주시게 되면은 이때 상수한끼리 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뒤에 있는 a 더하기 어떤 숫자랑 이제 곱해서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 뒤에 값이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래야 마이너스 2랑 여기에 있는 상수 마이너스 6이랑 곱해서 플러스 12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고, 아, 이거는 0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 a가 6이다? 맨 위에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지. a는 마이너스 2도 아니고 1도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a는 6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네, 13번 문제 해설하도록 할게요. 자,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7까지 주어져 있고, f1제곱은 f고 fn 플러스 1의 제곱은 fn제곱과 f를 합성하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럼 우리 보고 구하라 하는 거는 f3제곱에 0 더한 거 더하기 f2025에 2를 대입한 걸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은 요렇게 F2025제곱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어떤 애를 뜬다? 반복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를 띄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얘를 몇 번 정도는 우리가 반복을 해서 한번 적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 좀 흐려서 그런데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때 값이 7인 걸 알 수가 있고,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5가 되고, 5 집어넣으면 1이고, 6 집어넣으면 2가 되고, 7 집어넣으면 6이 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좀 쌤이 몇 개만 적어볼게. 자, 일단은 f3제곱의 0이니까는 그러면 선생님 f3제곱의 0의 값은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찾을 건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뭐부터 찾을 거다? f1의 값부터 한번씩 적어보자. 자, f1은 지금 f가 되고, 자,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는다? 0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f2의 값도 한번 찾아볼게. f2는 자, f의 2는 얼마가 된다? f에다가 합성 f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는 f의 f0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f0의 값이 위에서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선생님 f5가 되겠네요. 자, f5는 아까 얼마였다? 1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f3의 값은 f3제곱은 f제곱에다가 누구를 합성 f를 하는 거야. 그러면 f제곱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는 이렇다는 말이겠네. f 합성 f에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f0 이렇게 넣으라는 소리가 될 거고,
자, 그러면 f0의 값이 지금 1인 걸 알았으니까 결국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건 f1의 값을 물어보는 거겠다. f1은 얼마가 나왔어? 7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는 f3제곱 0은 얼마가 되는 거다? 얘는 7이다. 하나를 찾았고, 자, 이번에는 F2025의 2를 찾아볼게. 자, F2025의 얼마 2를 찾을 거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봅시다. F1제곱은 F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F2는 얼마가 된다? 4. 똑같은 방법으로 F제곱은 F 합성 F가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얼마 2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F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F2. 자, 근데 F2의 값이 4였으니까는 우리는 F4의 값을 찾아주면 되고 F4의 값은 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F3도 우리 이제 빨리 적어볼게. F3의 F3제곱은 얘는 F 합성 F에다가 다시 F2 요렇게 적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5였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F5의 값을 찾아주시면 될 거고 F5의 값은 1이다. 자, 이제 아직까지 뭐 반복되는 걸 모르니까 조금만 더 적어봅시다. F4제곱 그 다음에 F의 얼마 F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였다? 방금 1이었다. 위에서 F3제곱이 1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F1이 될 거야. 그럼 F1의 값이 또 얼마가 된다? 아까 위에서 우리가 7인 거를 알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F5의 값은 얼마가 된다? F에다가 또 F에다가 마지막으로 F에 2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말로도 많다, 그치? 자, 그러면 얘 안에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된다? 7. 그래서 F7의 값을 구해주면 될 거고, 자, F7은 얼마가 된다? 위에서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됐죠? 아닌데, 잠깐만, F7. F7의 값이 지금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F7의 값은 6. 됐죠? F7의 값은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F6의 값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F6제곱. 자, 얘는 이제 쌤이 빠르게 적어볼게요. 얘는 결국 F 얼마의 값이랑 똑같다? 6의 값이랑 똑같다. 그러면 F6의 값이 얼마였다? 2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아,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얼마부터? F7제곱부터 얼마가 되는 거다? 얘는 F의 2의 값이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야. 결국 우리는 몇 쭉이다라는 걸 알았다. F1의 값이 4였고 F7의 값이 얼마가 된다? 4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는 선생님 그러면 얘는 몇 주기가 된다? 6개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네요. 즉 우리는 F2025랑 같은 거를 찾기 위해서는 얼마? 2025를 얼마로 나눠보면 된다. 지금 6개마다 같은 게 반복되는 거지. 6개마다 얼마 반복되는 거야. 결국 2025를 6으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 몫이 337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로는 얼마? 나머지는 3이 돼. 됐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찾는 거는 얼마가 된다? F2025의 2의 값은 얼마랑 똑같다? 자,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7이 나온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2까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몇 칸? 2칸만 더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2칸 더 가게 되면은 자, 요까지 왔다. 2까지 왔어. 그치? 그러고 나면 다음 게 4가 되는 거고 2칸 더 가게 되면은 5,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가 3칸이네. 나머지가 3이니까는 자, 6제곱이 2였으니까는 그 다음에 7일 때 4였고 8일 때 5였고 9일 때 1이 돼야 되겠네. 즉 우리가 구하는 F2025는 누구의 값이랑 똑같다? 얘는 F 얼마의 값? 결국 9의 값이랑 같다라고 해도 되고 혹은 F 세제곱이랑 같다라고 하면 되겠다. 결국 이거의 값이 1이다 라는 걸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나온다? 1 더하기 7을 해서 답은 8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14번은 그림 다 나와 있고 우리 보고 여기는 합성함수 결과값을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건데 자, 첫 번째로 F 합성 G의 전체의 인버스 4가 되어 1이라고 되어 있네. 자, 얘는 합성함수 성질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4가 될 거야. 4가 아니라 1.
자, 그럼 얘는 G 인버스의 F 인버스 1이 돼야 될 거고, 자, F 인버스 1은 1에서 거꾸로 가면 되지. 자, 여기가 1이 있으니까 거꾸로 가게 되면은 얼마가 된다? 3이 돼. 자, 그럼 얘는 G 인버스 3의 값이랑 똑같고, 자, G 인버스 3, G 인버스 3은 어디로 간다? 1로 가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여기에서 요렇게 가는 거지. 거꾸로 가면 된다. 자, 두 번째.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여기에 2의 값을 대입하래. 그러면 얘는 F 인버스 G의 인버스 2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자, G 인버스 2는 쌤이 다른 색으로 체크할게요. 자, 얘는 2에서 거꾸로 가게 되면 4가 될 거고, 그러면 선생님 얘는 F 인버스 얼마가 된다? 4가 돼야 돼. 그러면 F 인버스 4는 어디로 가는 걸 알 수가 있다. 거꾸로 가게 되면 4에서 1로 가는 걸 알 수 있으니 얘의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는 G 인버스 합성 G의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너네들 알 수 있다. 합성함수끼리 합성을 시키게 되면 뭐가 나온다? 우리가 항등함수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항등함수에다 3 대입하는 거야. 항등함수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 y 값도 똑같은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3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 h 인버스 합성 h 인버스에다가 4를 대입하자. 그럼 얘는 h 인버스 4. 자, 그러면 h에서 4를 찍고 거꾸로 가보게 되면은, 자, 4를 넣으면 얘는 1이 나오네. 그러면 선생님 얘는 h 인버스 1이 될 거예요. 자, h에서 인버스 1, 그러니까 y 여기에 있는 1에서 거꾸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있다? 4로 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값들을 다 더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따라서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정답은 9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5번으로 가보자. 자, 15번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C에 있는 요거 C만 좀 조심하면 돼. 나머지 거는 그렇게 할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자, fx의 그래프를 줘놓고 f 인버스의 식을 다 찾으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2x 더하기 1의 역함수가 얘고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9의 역함수가 4x 더하기 b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의 역함수를 찾아보자. 자, 요놈의 역함수. 자, 그러면 xy 자리 바꾸면 되겠다. 그치? x는 2y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는 y는 2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a의 값을 찾고 가겠네.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는 4분의 1의 x 플러스 2분의 9, 요거의 역함수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xy 자리 바꾸게 되면은 x는 4분의 1y에다가 플러스 2분의 9가 돼. 자, 그러면 얘는 자, 양변에 4 곱해주시고 우리가 이항시키면 y는 4x에다가 마이너스 18.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b의 값도 알 수가 있겠다. b는 마이너스 18.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c의 값을 찾을 건데 c가 왜 애들이 잘 틀리냐면은 그냥 fx에서 여기가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다.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2가 경계가 될 건데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야. 그렇기 때문에 f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는지를 찾냐 하면은 f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은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우리는 역함수 성질로 인해서 f 인버스에다가 5를 집어넣는 값이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역함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래 함수에 있던 y좌표가 역함수의 x좌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c라고 하는 거는 fx의 뭐가 된다? y좌표가 되는 거야. fx의 즉 함수값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결국 우리는 2 넣었을 때 5였으니까는 결국 역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c의 값이 fx의 함수 값인 5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fx랑 역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데, 자, 그러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지금 2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눠놨어.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치?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는 y는 2x 플러스 1이니까는 쌤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2 집어넣으면 이때의 값은 5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2x보다는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9가 기울기가 더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가. 자, 그렇다는 거는 선생님 이게 fx의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얘네 둘이가 증가하고 증가하는 함수니까는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즉 fx가 y는 x랑 만나는 이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x랑 역함수의 실근의 개수 d라고 하는 애는 몇 개가 된다. fx랑 y는 x와의 교점인 2개랑 똑같게 된다. 그래서 d는 2가 돼. 자, 그러면 우리가 ab 곱하기 cd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따라서 ab 더하기 c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8 곱하게 되면 9가 될 거고 플러스 5 곱하기 2 하면 10이 되어서 정답은 1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6번 문제 볼게. 자, fx는 5-x분의 x-6이니까는 일단은 유리함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째자. 자, 째버리게 되면 5-x분의 위에는 자, x자리에다가 5-x 그대로 넣을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6 나오기 빼기 6이 나와야 되겠다. 그치? 혹은 이렇게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해보자. 자, 5-x에다가 지금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서 x-5분의 위에는 x-6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다. 그치? 자,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x-5분의 x자리에다가 그대로 x-5를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빼기 6이 나와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1만 더 있으면 되겠다. 그치?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하트로 째버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x-5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빼기 얼마가 나온다? 1 이렇게 돼야 되겠지. 즉 마이너스 x-5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로만 바꿔주시면 되겠다.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는 fx가 돼. 자, 그럼 fx는 얼마가 된다? 여기에서 기억은 점근선 물어보는 거지. 5가 점근선이고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다 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랑 평행 이동되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fx라고 하는 애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식이 된다? fx는 x-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이지. 즉 얘는 누구를? y는 x분의 1의 함수를 뭐 했다? 평행 이동시켰는 애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해야 될 거고, 자, 함수 f의 그래프는 6,0과 0,-5분의 6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본래 있는 fx식이 있다. 그치? 자, 본래 있던 fx는 저기서 보면은 5-x분의 x-6 얘가 있지.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6을 대입해 보게 되면은 f6의 값은 0인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f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f에다 0 대입하면 5분의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네,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야 된다? 모든 사분면을 지나도록 정수 a의 값을 정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fx 유리함수다 보니까는 점근선이 제일 중요하겠다. 그치? 그러면 fx는 쌤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할게. 1-x에서 음수 하나 빼서 x-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치? 플러스 a가 돼. 그러면 이 fx의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 거다? x는 1이라고 하는 애도 점근선이 되고 y는 a가 점근선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찾는 a라고 하는 애가 딱 점근선에 걸려 있어. 그리고 a의 부호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만 먼저 한번 정해볼게. 자, 첫 번째로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를 먼저 볼 건데, a가 양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자,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 y축, 자, 그 다음에 점근선 하나가 x는 1인 걸 알았으니까는 x는 1 쭉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하나가 y는 a가 된다. 그치? y는 a. 자, 그때 지금 여기에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의 값이니까는 그래프는 어디로 생긴다? 제2, 4, 4분면 이쪽과 그 다음에 제4, 4, 4분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2, 4분면 지나는 거는 맞고 1, 4분면도 지나는 게 맞아. 그리고 4, 4분면도 지나. 근데 누구는 안 지나고 있다? 지금 3, 4분면은 안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그래프는 우리가 틀렸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남았는 애가 누구 있다?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를 보자. 자, A가 음수일 때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려본다면은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Y축이 있고 자, 여기 0이 있고 점근선 빨리 표시해 봅시다. 자, X는 1이다 라고 하는 애가 여기에 있어. 자, 점근선 하나가 Y는 A인데 이번에 Y는 A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있다? 음수 쪽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점근선을 표현해 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이제 2, 4, 4분면적으로 도는데 우리가 만약에 봐봐. 이제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가 된다? 음수가 되게 되면은 자, 지금 그래프를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자, 요 그래프가 0을 집어넣는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래프는 2, 4 얼마를 된다? 1, 3, 4분면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 4분면을 지나고 됐지? 요까지는 알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한 개 더. 이쪽에 이렇게 하나 생기니까는 4, 4분면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됐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올려보는 거야.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볼게. 자, 조금 더 올렸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아까 전에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쌤, 처음에 쌤이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를 안 지나? 2, 4분면을 지나지 않아. 근데 쌤이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올려볼게.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쌤 1, 4분면 당연히 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2, 4분면도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그치? 이 부분에서 2, 4분면 지나고 또 3, 4분면도 지난다라는 걸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쌤 우리는 fx에다가 0을 집어넣는 값, f0의 값이 얼마가 되면은 0보다 크게 되면은 무엇이 된다? 쌤, 우리는 모든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0 집어넣게 되면은 얼마가 나온다? 자, f에다 0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가 돼야 되겠다. 그치? 이거의 값이 양수가 되면 되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겠다. 자, 따라서 우리는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과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거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a가 크고 0보다는 작다라고 쓰시면 될 거고 이때 만족하는 정수 a는 마이너스 1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자, 정의역이 1에서부터 9까지 나와 있는 무리함수야. 자,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있는데 이 무리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일 때 최대값을 구하래. 자, 무리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한다? 자, 시작점이라고 하지? 자, 혹은 쌤은 보통은 물고기의 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리함수의 너네들이 뭘 찾기만 하면 된다? 시작점을 먼저 좀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의 x 더하기 a분의 7이 될 거고 거기에 빼기 3이 돼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주둥이의 좌표가 여기에 있는 거야. 얼마? 마이너스 a분의 7, 마이너스 3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루트 앞에 음수가 되어 있으니까는 물고기가 누워있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는 그래프가 돼야 돼. 그러면 쌤 얘는 어떻게 된다? a는 양수다 했으니까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7이라고 하는 얘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음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근데 x의 좌표는 양수인 1부터 시작인 거니까 결국 자 1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애가 저 뒤에 있겠지. 그러면 답은 다 나왔네. 선생님 1 넣었을 때 값이 무엇이 되는 거고 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를 집어넣는 값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다? 우리는 최소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야. 됐는가요? 자, 그러면 9를 집어넣었을 때 무엇이 나온다? 최소값 마이너스 8이 나오니까는 우리가 fx 저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자. y는 마이너스 루트 9a 더하기 7 빼기 3의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정리만 조금 할게. 루트 9a 플러스 7의 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될 거고 양변 제곱시켜 주시게 되면은 얼마가 된다? 9a 더하기 7의 값이 25가 되지.
따라서 a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럼 쌤 a 값이 2였으니까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대값은 이제 원래 이 함수에다 1 넣는 값이 되니까는 이제 1 집어넣을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2 곱하기 1 되니까는 2 플러스 7이 될 거고 빼기 3이 돼야 돼.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3을 뜻하는 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즉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라는 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어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19번. 자, 19번 문제 보시면은 fx 무리함수라고 하는 애와 그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까 전에 앞에서 몇 번에서 있었어. 자, 함수 fx랑 역함수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했었다? 14번에서 했었다. 그치? 14번이 아니라 어디에서 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요 문제를 어디서 했더라? 자, 여기 15번에서 있었다. 그치? 15번. 자, 15번 문제 보시면 fx는 f 인버스 x의 실근 찾을 때 그 중간을 누가 지나간다? y는 x가 지나간다라고 배웠어.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돼. 그러면 fx라고 하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무리함수 얘랑 역함수가 뭐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이는 뭐가 된다? fx랑 결국 누구랑 만나는 거? y는 x랑 만날 거고 이 두 점의 좌표가 p랑 q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우리가 이 두 점의 이제 거리는 얼마가 된다? 자, y는 x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x만 한 번씩 그어준다면은 여기에 만나는 애를 쌤이 편의상 A라고 하고 이때 여기에서 만나는 X좌표를 B라고 한다면 답은 이거야. 그냥 B에서 A 뺀 거에다가 결국 여기에 루트 2를 곱해 주신 게 우리가 구하는 PQ의 길이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fx 예고 이제 y는 xy 교점이니까는 루트 16x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는 x라고 두시면 되고 자, 쌤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1을 이제 우변으로 이항만 시킬게. 자, 이항시켜 주시면은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양변 제곱하자. 16x 마이너스 16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가 돼. 자, 다 이항을 시켜 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더하기 20은 0이 되겠지. 이때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은 x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오고 1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즉 우리가 구하는 a라고 하는 애가 2가 되고 b의 값이 10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pq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얘는 10에서 2 뺀 거에다 루트 2 곱하는 거니까는 8루트 2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됐죠?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 매우 좀 중요한 문제가 된다. 20번 문제는 되게 중요하다. 자, 지금 fx라고 하는 함수가 무엇을 가진다? 역함수가 있대. 자,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무엇이 돼야 된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고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 fx는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감소를 하든지 증가만 하든지 아니면 감소만 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이 fx가 지금 b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함수가 바뀌는데 이때 정의역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는 쌤 B에서 이 두 개의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연결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즉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거는 fx에다가 b를 집어넣을 건데 이때 위의 식에다가 b를 집어넣고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a라고 하는 값과 누구 밑에 식에다가 b를 집어넣는 거 3b 더하기 1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쓰면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1b에다가 더하기 1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두 번째로 쌤이 아까 뭐라 했다? 지금
함수가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하든지 라고 했으니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식 쌤이 잠깐 gx라고 둘게. gx가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a가.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니까는 요렇게 생겨먹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지금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B라고 하는 애가 요쯤에 있다라고 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요쯤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감소를 하고 또 4 이후로는 증가를 하니까 되지 1대1 대응을 만족해 주지 않아.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증가 아니면 감소만 해야 돼. 됐지? 그렇기 때문에 쌤 B라고 하는 애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칭축인 4가 되면은 4 이후로는 증가만 하는 거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B라고 하는 애는 4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뭘 구하라고 한다? A 더하기 B의 최대값이래. 근데 A라고 하는 애의 관계식을 내가 여기에 1번에서 찾아냈어. 즉,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된다? A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1B에다가 플러스 1 요렇게 될 거고 더하기 B를 하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12B에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 됐죠? 이때 대칭축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6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자, 대칭축은 B는 6이 돼. 근데 우리가 두 번째에서 B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는 B는 4가 6 왼쪽 편에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를 내가 4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4 이후로만 보면 되니까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만 보면 돼.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된다? 6일 때 최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자? B 자리에 6을 집어넣는 거야. 자, B 자리에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72에다가 더하기 1이 되니 그 값은 37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3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점근선이 얼마다? x는 0과 y는 1이고 x축과 점 마이너스 2,0에서 만나는 요리함수의 그래프가 있대. 자, 이 그래프랑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자,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는 얘는 접해야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쌤이 우리가 유리함수식을 쌤이 fx라고 한다면 fx는 얘는 x분의 분자는 얼마인지 모르겠고 점근선 더하기 1. 자,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0 지난다 했으니까는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돼야 될 거고 이거의 값은 0이 돼야 돼.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직선도 볼게. 직선 y는 자, mx 더하기 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에서 m으로 좀 묶을게. m의 x 더하기 1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요 직선은 우리가 중간고사 때 많이 이제 연습을 했던 직선이 될 거야. 얘는 기울기 m에 관계없이 항상 누구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 돼.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본다면은 얘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 다음에 점근선이 x는 0이다 라고 했으니까 y축이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1이라고 하는 애가 점근선이다. 됐죠? 자, 여기가 1. 자, 그 다음에 k의 값이 2라고 했으니까는 이 유리함수는 누구를 지난다? 여기에는 1, 4, 4분면과 어떤 아이 3, 4, 4분면을 지나.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야. 그리고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은 반드시 누구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는 요쯤에 찍어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 1의 값이 나오니까는 요 점, 파란색 점을 꼭 지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두 함수가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직선이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가 된다?
요리함수에 접하게끔 그어주시면 되고 이 접하는 점을 쌤이 A라고 둘게. 그러면 이 기울기는 음수여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일단은 두 함수가 접하고 있으니 x분의 2 플러스 1은 m의 x 더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양변에 쌤이 얼마를 x를 곱하자. 그러면 2 플러스 x는 mx의 제곱에 더하기 m 플러스 1의 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자, 다 이항을 시킬게. mx의 제곱 플러스 얘는 mx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된다? 7. 자, 접한다고 했으니까는 얘의 근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치? 자, 판별식은 m제곱 플러스 8m이 될 거고 요 놈의 값이 0이 돼야 돼. 즉 m의 값이 얼마가 된다? 0과 마이너스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그림에서 우리가 쌤 기울기는 음수가 되어야 돼요 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을 답으로 내도 되시고 혹은 m이 0이 돼버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m이 0이면 y는 1밖에 안 남기 때문에 점근선이 되는 거지. 점근선이 되면은 어차피 만나는 교점은 한 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8이 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서답형 1번으로 가볼게. 서답형 1번에 자, 진리집합을 PQR의 진리집합을 다 줬는데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요 답에서 했다. 그치?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P는 Q이기 위한 P로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Q라고 하는 애의 원소와 그 다음에 R의 원소가 같으면 된다. 즉 진리집합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먼저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P의 원소는 A밖에 없고 Q의 원소는 두 개가 있으니 A가 누가 될 수 있고 A제곱 마이너스 6이 될 수 있고 또는 A의 값이 B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쌤이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 A가 B인 경우 먼저 볼게. A가 B인 경우 자, A가 B가 되면은 우리가 Q의 원소들은 어떻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6이 되고 B 대신에 쌤이 A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R의 원소는 누가 된다? 얘는 A 빼기 B니까는 얘는 0이 될 거고 그 다음 거는 B제곱 빼기 3이 될 거야. 근데 B제곱 빼기 3은 A제곱 빼기 3이라고 적어도 되겠다.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랑 A제곱 마이너스 3은 절대 같을 수가 없고 그러면 A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만약에 A의 값이 0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Q의 원소는 어떤 게 된다? Q는 마이너스 6하고 0이 되는 거고 또 우리는 R의 원소는 누가 되는 거다? R의 원소는 자 A 자리에다 0 집어넣게 되면은 0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쌤 이 두 집합이 같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돼. 이해됐지? 자 마찬가지로 뭐 너네들이 A제곱 마이너스 6이 0 되면 어떻게 기억하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즉 A가 B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려할 필요는 없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의 값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써보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6이 A다라고 하면은 이때 가능한 A라고 하는 애는 3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A의 값이 3인 경우를 볼게. 자, A가 3일 때 Q라고 하는 애는 얘는 이제 원래식에서 갖다 보자. 원래식에다가 자 3 집어넣게 되면 9 빼기 6이니까 3하고 B를 Q는 원소로 가지고 자 R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3 집어넣게 되면은 3 마이너스 B에다가 얼마가 된다? B 제곱 빼기 3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선택을 해보면 되는데 자 3이랑 3 마이너스 B는 같아질 수가 없겠지. 같아지려면은 얼마? B 값이 0이 돼야 돼. B 값이 0이 되면은 어차피 같지가 않아. 자 혹시나 모르겠는 친구들은 B 값이 0이다 라는 3이 3-B다 라고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 자 Q의 원소 3과 R의 원소 3-B가 같아야 돼. 그때 B의 값은 0이야. 그러면 Q의 집합은 어떻게 된다? 얘는 3과 0을 원소로 들고 있고 R의 집합은 B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3하고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얘도 성립을 안 해.
됐죠?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누구랑 된다? b제곱 빼기 3이 된다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b라고 하는 애가 b제곱 빼기 3이야. 됐지? 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그럼 b가 b제곱 빼기 3이고, 그러면 3은 3-b가 돼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3이 3-b다라고 하면은, 쌤, 그럼 똑같은데요? 됐나요? 그럼 얘도 어차피 1번에 요 위에 있는 케이스랑 똑같은 거니까 필요가 없고, 그러면 b가 이번에는 3-b가 된다고 해보자. b가 3-b다라고 하면은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3. 자, b가 2분의 3이면 너네들 안 봐도 알겠지? 안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즉 a가 3일 때에는 성립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a가 2일 경우가 있겠다. 그치? 자, a가 2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q의 원소는 누가 된다? 얘는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b가 남아.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2 얼마 된다? 2 마이너스 b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b제곱 빼기 3. 그럼 쌤이 극단적으로 누가 있다? b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요 둘이 같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b가 2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때 b의 값은 1이 되면 돼. b가 1이 되게 되면은 q의 원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랑 1을 들고 있는 게 되고 r도 마찬가지로 b 자리에다 1 집어넣게 되면은 1하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선생님 얘네 둘이 성립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2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b는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됐지? 됐나요? 그러면은 얼마가 된다? 잠시만. 미안. a가 마이너스 2였네. 됐지? a가 마이너스 2였네. 쌤이 잘못 적었네. 자, 요 부분 다시 쌤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a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여야 된다. a가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는 우리가 그러면 q의 좌표는 q의 원소는 누구?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랑 b가 되는 것까지는 맞고 그 다음에 r은 얘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빼기 b 이렇게 돼야 되겠네. 하나는 얼마가 된다? b제곱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우리가 b랑 마이너스 2 빼기 b랑 같다라고 해주시면은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이때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돼. 됐지?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면 q의 원소는 어떤 게 있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r이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1 되는 거니까는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3,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 그럼 얘는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됐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즉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된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풀이가 애법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연습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서답형 2번 문제를 볼게. 아마 이번 시험에서 이제 경상고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항은 아마 서답형 2번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서답형 2번. 자,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A, B, C, A가 제일 작고 순서대로 D까지 이렇게 크기가 정해졌고 정수 A, B, C, D에 대해서 집합 A, B, C, D를 뭘로? 정의역으로 가진대.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근데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는 상수함수래.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 정의역, 즉 x좌표가 얘네 4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4개밖에 없어서 fx에다 집어넣을 값은 a, b, c, d만 넣으면 되는 거고 상수함수를 지금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는 결국 우리는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a를 넣고 f에다가 b를 넣고 fc fd 이거의 값이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fx의 치역 함수 값은 얼마밖에 없다? k밖에 없다. 그때 k는 정수여야 된다. 즉 fa, fb, fc, fd는 모두 다 k의 값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돼.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절대값 fx 요 절대값 씌워져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얘는 여기가 x축이 돼.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지. 됐지? 왔다가 요렇게 볼록해져서 가고. 됐죠? 다시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 그러니까 요게 fx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대칭축 얼마가 된다? 2분의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f에다 2분의 7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냐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53인데 우리가 뒤집어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5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의 값이 13. 얼마 정도 되는 걸 알 수 있게 돼. 즉 K라고 하는 이제 치역인 K라고 하는 애는 누구보다 13보다 작은 정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얘가 13. 얼마니까 K는 얼마? 13 이하의 무엇이 되는 거다? 정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어차피 마지노선은 X축까지니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 됐죠? 요게 K의 범위가 돼. 근데 내가 Y는 K라고 하는 애를 끄었을 때 여기에 Y는 K를 끄었을 때 만나는 4개의 점이 있고 이 4개의 점이 X좌표가 A, B, C, D가 나와야 되는 거. 됐네? 자, 그러면 이 A, B, C, D도 마찬가지로 다 정수가 돼야 되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서 우리가 fx가 두 가지로 쪼개지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 k가 되는 것과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에다가 무엇을 취하는 거? 음수를 취해서 나오는 애가 모두 다 k가 돼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k만 이제 좌변으로 이항시켜 주시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이거의 두 근은 누가 되는 거다? 이거의 두 근은 a랑 d가 돼야 돼.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의 값을 알 수가 있겠네. a 더하기 d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7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a 곱하기 d라고 하는 애는 얼마? 마이너스 k 빼기 1이 돼야 돼. 됐지? 이렇게 하나를 찾을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이거의 두 근이 얼마가 된다? 우리가 b랑 c가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b 플러스 c라고 하는 애는 7이 돼야 돼. 그 다음에 b 곱하기 c는 얼마가 된다? k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다. 됐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K라고 하는 애가 얼마가 된다? 0부터 13까지 있는 정수야. 0부터 13까지 있는 정수. 그러면 쌤이 그냥 K 자리에다가 얼마를? 적당한 값 7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만약에 K가 7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거 얘를 1번, 얘는 2번이라고 친다면 1번에 있는 식에서 A 더하기 D는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A 곱하기 D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때 A의 값이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다. 마이너스 1이고 D의 값은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돼. 됐죠? 그러면 쌤 A랑 D 정수인 걸 찾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 식도 되는지를 한번 보자. 자, K 자리에다가 얼마를 7을 집어넣게 되면은 B 더하기 C는 7이 되고 B 곱하기 C는 얼마가 된다? 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다. 됐지? 그러면 쌤 여기에서는 우리가 B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C의 값은 6인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여기 있는 A부터 D까지의 크기 관계 딱 맞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얘는 다 A, B, C, D 모두 다 정수인 것도 찾았고 K도 정수인 거를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값이 결국 이 값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문제에서 구하라 하는 거는 K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된다? AB 플러스 CD. 자, 그러면 K 자리에다가 7 대입해 주시게 되면 되고 곱하기 얘는 AB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BC CD 곱하게 되면 48개. 즉 얘는 7 곱하기 47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329가 나올 겁니다. 됐죠? 원래는 K의 값도 막 13일 때, 10일 때 이렇게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되는데 K가 7일 때 유일하게 A, B, C, D가 정수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로 이제 선합형 3번 딱 풀어보고 끝을 내도록 할게. 자, 이 2차 함수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애를 fx. 그러면 fx라고 하는 함수는 3분의 1에 x-k의 제곱이 돼. 더하기 2가 돼. 근데 fx의 역함수와 y는 4x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일단은 내가 f 인버스 x도 한번 찾아볼게. f 인버스 x는 y는 3분의 1에 x-k의 제곱 플러스 2이 함수에서 우리가 xy 자리 바꾸면 되겠다. 그치? 자, xy 자리 바꿔주시면은 x는 3분의 1에 y-k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자, 2 넘겨주고 3 곱해주자. 그러면 y-k의 제곱은 얘는 3의 x-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양변 루트 씌워주시게 되면 y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의 x-2가 되고 마이너스 k 넘어가서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됐지? 요게 우리가 구하는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얘가 무리함수가 나왔으니까는 아까 앞에서 했다시피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제일 중요할 거고 시작점이 얼마가 된다? 2,k가 돼. 그러면 무리함수를 내가 요렇게 하나를 그려볼게. 얘가 f 인버스 x가 돼. 근데 얘랑 y는 누구를 4x를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런 문제들은 특별한 점이 있어. 특별한 지점 어디가 있다? 일단은 역함수랑 y는 4x가 뭐 할 때 접할 때 먼저 생각을 해보자. 접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는 거고 또 특별한 점이 또 하나가 더 있다. 어디에 있다? 선생님 여기에 2,k를 y는 4x가 지나도 되잖아요. 자, 요렇게 지나가는 경우에도 2,k에서 하나, 이 뒤에서 하나 해서 두 개 만나지. 근데 요것보다 밑에 그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돼. 결국 우리는 이 접하는 여기 있는 접할 때라 여기 2,k를 지나갈 때 이 사이를 그어주면 다 두 개가 돼. 아, 그러면 쌤 여기 접할 때보다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볼 거는 딱 하나밖에 없겠다. 두 개밖에 없겠다. 자, 첫 번째 f 인버스 x라고 하는 애라 y는 4x라고 하는 애가 뭐 한다? 접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루트 3의 x-2에다가 플러스 k라고 하는 애는 얼마가 된다? 4x라고 두시고, 자, k 넘기자. 루트 3의 x-2는 얘는 4x-k가 돼. 자,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3x-6은 16x 제곱에 마이너스 8kx에 더하기 k의 제곱이 돼. 됐지? 자, 우변으로 다 넘길게. 16x 제곱에 마이너스 8k 플러스 3의 x가 되고 더하기 k 제곱 플러스 6은 0이 돼. 자, 이때 우리가 판별식을 어차피 써야 되겠다. 그치? 자, 판별식 써주시게 되면은 얘는 64k의 제곱 4 더하기 48k 됐지? 더하기 9 마이너스 64k의 제곱 마이너스 384가 됐습니까? 이게 같다라고 두시면은 이제 되는 거고 됐죠? 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된다? 얘 계산하게 되면 48k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375가 돼. 따라서 k라고 하는 애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6분의 125가 나와. 됐지? 16분의 125. 그러면 접할 때의 k의 값이 16분의 125고 그러면 이때 접할 때가 요거야. 근데 여기에 요렇게 딱 걸쳐야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요거 여기에 딱 이제 두 점에서 만나려고 하면 얘보다는 내려와야 되는 게 되지.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판별식의 값이 얼마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애가 돼야 돼. 즉 우리는 접할 때는 k가 16분의 125지만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k의 범위는 얼마가 된다? 얘는 k가 16분의 125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y는 4x가 누구를 지나갈 때 얘가 2,k를 지날 때야. 그러면 이때는 k의 값이 8이 나와. 됐지? 그럼 여기가 이제 4x가 여기 지나갈 때는 k의 값이 8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구하는 답은 어떻게 되는 거다? 선생님 얘는 16분의 125에서부터 k라고 하는 애는 자 8보다는 작아도 되고 혹은 등호도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될 거고, 최종적인 k의 범위는 요게